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에는 4.3 당시 토벌대의 무차별적인 초토화 작전으로 파괴된 마을이 무려 100곳이 넘는데요. 이 4.3 74주년을 맞아 이렇게 잃어버린 마을에서 재배한 조로 전통주를 빚어 위령제에 올리는 뜻깊은 프로젝트가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마을에서 보내는 선물을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여 년 전 4.3 당시 토벌대를 피해 무등위한 마을 사람들이 숨어든 큰 널개. 4.3을 전국에 알리는 데 기여한 영화 지슬의 배경이기도 했던 이곳에 당시 11살 나이에 실제 숨어 살았던 홍충호 할머니가 찾았습니다. 당시 함께 숨었던 이들이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고 유일한 생존자로 남은 할머니는 맑은 술 한 잔을 올리며 4.3 희생자들을 위로합니다. 할아버지네 그동안 지옥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좀 편한 생활 하십시오. 토벌대의 무차별적인 학살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마을에 불을 질러 사라진 고향 마을 무등이완. 이곳에 지난해 6월 마을 주민 등이 직접 씨를 뿌려 키운 조는 넉 달 뒤 수확돼 술로 빚어졌습니다. 정성스레 만들어진 술은 지난 겨울 4.3 당시 주민들이 피난 생활을 했던 기간인 50일 동안 큰 널개로 옮겨져 보관됐고 이번 74주년 4.3 위령제에 제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제주민해총과 탐남미술인협회는 잃어버린 마을의 비극을 기억하고 희생자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잃어버린 마을에서 보내는 선물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술을 빚어서 그때 당시 희생당한 분들을 위로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꿈꿨던 세상 그리고 살고 싶었던 세상을 오늘날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죽음의 공간을 삶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가 우리들에게 잊혀져가는 4.3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추념식 참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당선인이 4.3에 대해 선거 당시 드렸던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5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했고 당시 오임종 유족회장의 추념식 참석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집단 학살된 희생자들 가운데 지난 2006년부터 발굴된 유해는 400여 명뿐입니다. 74년이 지난 지금도 유해를 찾지 못한 행방불명인은 3천여 명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유해가 안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들은 있지만 이 공항 활주로라서 발굴도 쉽지 않은 데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학살된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지난 1950년 8월 한국전쟁 발발 직후 예비검속으로 아버지를 잃은 한문용 씨. 당시 제주공항에서 총살돼 안매장됐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70년이 넘도록 유해를 찾지 못했습니다. 발굴했으면 편안히 모시고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뭐 어디 계신지 구천에서 헤매고 다니는 거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응어리집니다. 4.3 당시 제주공항에서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 북부 지역 예비검속 희생자는 300여 명. 당시 목격자들이 증언한 유력한 안매장 지역은 5군데였지만 활주로와 가까워 2군데에서만 유해 발굴이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4.3 평화재단은 추가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활주로 근처의 발굴은 쉽지 않은 난제입니다. 그 공항공단 관계자들이 그 발굴 지점 저희가 5군데를 제시를 했는데 가능한 곳은 1, 2번밖에 없다. 여기만 파라. 절대 저쪽은 건드리면 안 된다.
특히 다른 지역 형무소에 끌려갔다 집단 학살된 수영인 2천여 명의 유해 발굴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대전 골령골 등에서 수영인들의 유해는 발굴됐지만 유전자 감식은 진행되지 않아 신원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과거사위원회가 진행하는 전국적인 민간인 학살 유해 발굴에 제주도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영인들 경우에는 육지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6.25 전쟁 직후에 학살 안매장되었기 때문에 그 형무소 주변에 학살터가 많거든요. 다른 지역에 묻혀 있는 4.3 희생자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그 진실을 찾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발굴된 4.3 희생자 유해는 400여 구. 아직도 3천여 명에 이르는 희생자들은 행방불명이라는 이름으로 어딘가에 묻혀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4.3 희생자와 유족 3,272명이 추가로 결정됐습니다. 4.3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해 상반기에 추가 신고된 3만 2천여 명 가운데 사실조사와 심의를 거쳐 희생자 38명과 유족 3,234명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4.3 사건 희생자는 14,577명, 유족은 84,340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의 대표적 회의시설인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 설립 당시 도민주로 개인들도 참여했었는데요. 만성 적자와 비리 의혹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가 결국 컨벤션 센터 측이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주주들은 현실가를 반영한 주식 매입과 이 만성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 주주총회는 경영진의 공식적인 사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감사에서 경력직 채용 과정의 채용 비리 문제를 비롯해 최근 5년 동안 100억 원대의 수의 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의 일감을 몰아준 사실 등이 드러나자 경영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고개를 숙인 겁니다. 깊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회사 경영을 책임지는 경영진의 한 사람으로서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총에 참석한 개인 주주들은 지난 25년 동안 만성 적자로 인해 배당금 지급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면세점과 카지노, 케이블카 등 수익 사업을 즉각 실현하고 컨벤션 내 관광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주식 액면가 5,000원보다 낮은 4,888원에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은행 금리를 반영한 현실 가액으로 매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은행 금리의 액면가를 치어서 주든지 아니면 이제라도 좀 새롭게 정말 잘 운영이 돼서 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 주시든지. 현재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의 개인 주주는 3천여 명으로 전체 주식 지분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 개인주 55만 주를 매입할 계획이지만 개인 주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불가하고 저희도 그 액면가 이거 협의할 때 감정평가 같은 걸 다 이제 받아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 올라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난 1997년 도민들에게 주식을 팔아 설립된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 설립 이후 만성 적자가 이어지면서 개인 주주들과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5,000명대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5,744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오늘도 오후 5시까지 3,537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 수가 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어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를 받던 80대 확진자 등 2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106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 병상 가동률은 34%, 재택 치료자는 2만 5천여 명입니다. 논란을 빚어온 개발 사업들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첨단과 기술단지 2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찬성 29표, 반대 5표, 기권 3표로 가결했고 자연체험파크 환경영향평가 동의안도 찬성 23표, 반대 9표, 기권 4표로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12대 도의회에 적용될 상임위원회 조정안은 진통 끝에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주 아트 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입장문을 채택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재미섬 건물 매입과 관련한 일체 절차 이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제주도에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는데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은 구속력이 없는 입장문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제주 해녀와 스쿠버 다이버들이 함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귀포시 보목 어촌계와 스쿠버 다이버 100여 명은 섭섬 앞바다에 버려진 어구와 생활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보목마을 어장과 아름다운 섭섬 만들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제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어부와 해녀, 레저인들이 상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중 정화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 금지 구역을 위반해 제주 근해에서 불법 조업한 부산 선적 100톤급 어선 A호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호는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도 본섬 7,400m 이내 해상에서 조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애월항 북동쪽 5,000m 해상까지 진출해 고기잡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캠핑 열기를 틈타 무등록 영업하던 야영장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5,000제곱미터 대지에 대형 텐트 14개를 설치해 무등록 영업하던 A 야영장 등 4곳을 적발하고 관계자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불법 야영장의 경우 안전기준과 상하수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있어 환경오염도 우려된다며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진보당 제주도당과 전국 택배노조 제주지부 등은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제주 지역의 과다한 택배 도선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민이 추가 배송비 등으로 1년에 700억 원가량을 다른 지역 소비자들보다 더 부담하고 있다며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오픈카 동승자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해 살인 혐의 공소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지검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운전자 A씨가 여자친구인 동승자 B씨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속도를 올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했다는 공소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립니다. 제74주년 4.3을 맞아 미국에서도 처음으로 공식 추념식이 열립니다. 재미 4.3 기념사업회와 유족회는 다음 달 1일 보스턴에서 9일에는 뉴욕에서 제1회 미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